자, 오늘 찍은 거, 강의 찍은 거 내가 카톡으로 다시 올려줄 거니까 꼭 봐야 돼, 다시. 네, 첫 번째, 선생님. 연력학 법칙입니다. 자, 이 연력학 법칙에서는 뭐와 열과 관련된 에너지 법칙들을 얘기를 해. 했잖아, 인마, 지난번에. 했어요? 연력학 법칙. 자, 그래서 첫 번째, 열 에너지라는 게 나와요. 열 에너지란 뭐다? 밑줄 치세요. 내부의 분자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에너지. 분자 운동에 의한 에너지더라. 이때 자, 온도라는 게 있고 열이라는 게 있어. 온도는 뭐냐면 분자 운동에 뭐야? 물체, 그렇지. 물체가 얼마나 따뜻하고 뜨거운지를 나타내는 뭐라고 해야 될까? 수치. 수치. 그래서 따뜻하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화해서 나타냅니다. 이 온도에는요, 크게 세 개가 있어. 첫 번째, 섭씨 온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지. 화살하네. 화씨. 세 번째는요, 절대 온도가 있습니다. 섭씨 온도는 보통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동양에서 많이 써. 저희는 합시예요? 섭씨. 자, 그래서 섭씨 온도의 기준은 물에 어는 점을 0도로 잡고, 그 다음에 물에 끓는 점을 몇 도로 잡고 50도 100도로 잡고, 몇 등분? 2등분. 장난하나. 100등분. 그 칸 그거 말하는 거예요? 100등분을 합니다. 1도당 한 칸? 화씨는 물에 어는 점을 32화씨로 써. F, 동그라미 F로 써. 불편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물에 끓는 점을 212화씨로 써. 그리고 180등분을 해. 그러면 그 외국의 온도를 우리나라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바꿔야 돼. 그러니까 섭씨 온도를 합씨 온도로 바꾸려면 5분의 9를 곱한 다음에 32를 더해주면 돼. 화씨 온도는 32를 빼고 9분의 5를 곱해주면 되고. 왜냐면 100등분이 180등분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100분의 180 해가지고 5분의 9를 곱해줘야 돼. 10분의 18이니까요. 그 다음 절대 온도라는 건 분자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섭씨 온도에다가 그냥 273을 더해주면 됩니다. 섭씨 온도. 어디 갔어요? 그래서 보통 과학에서 많이 써. 섭씨 온도. 절대 온도는. 그래서 섭씨에다가 273을 더해주면 그게 뭐가 된다? 절대 온도가 된다. 그래서 이 온도, 섭씨라는 이름은 어디서 등장을 했느냐면 그 유럽의 셀시우스라는 학자가 섭씨 온도의 고안자야. 이 학자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 사람들이 셀시우스가 발음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김씨, 최씨, 박씨 이런 것처럼 섭씨 이렇게 불러주기 시작해서 섭씨가 된 거야. 그 다음에 화씨도 마찬가지야. 파레나이트라는 학자가 역시 중국에 가서 자기가 만든 온도를 전파를 해. 파레나이트가 발음이 안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화씨 시작한 게 화씨 온도가 된 거지. 중국인들 이렇게 발음이 구려요. 넌 얼굴이 왜 이렇게 구려요? 잘생겼죠? 자, 열이라는 건 뭐냐면 온도는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게 온도였다면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이라고 불러. 그래서 고온에서 어디로 간다? 저온으로만 이동한다. 저온에서 고온으로 갈 수 없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열도 뭐를 갖는다? 방향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향성. 자, 시간이 지나면 두 물체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 같아지겠지. 맞습니까? 네. 그걸 무슨 상태? 열평형 상태라고 불러주고, 이때 중요한 거는요, 높은 온도, 그 옆에 그래프를 봅시다. 높은 온도의 물체가 잃은 열량이 반대로 낮은 온도의 물체가 얻은 열량과 어떻더라? 같더라라는 거. 잃은 만큼 얻어야 되고 얻은 만큼 잃어야 돼.
그래서 이 열량이라는 건 우리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다시 할 텐데 열량은 Q는 소문자 C, 소문자 M 그리고 델타 T. 그래서 CMT 이렇게 써. Q. 열량이 Q야. 소문자 C 이거는 비열이야. 비열. 소문자 M 질량. 델타 T 온도 변화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Q는 CMT라고 씁니다. CMT 알겠습니까? 그래서 BBQ, C마트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 BBQ는 C마트 알겠지? 아니면 시멘트. 시멘트가 굳을 때 열이 발생하거든. 그런 것들 그 시멘트 아니면 C모텔 오. 열이 많이 발생하지. 이런 딸기 것들. 모텔. 뭘 또 딸기 모텔이야. CMT 비열, 질량, 온도 변화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겠지. 그래서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이 어떻더라? 같다. 이때 자 열기관이라는 게 나오고요. 열기관은 열을 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즉 열량 Q가 뭐가 된다? 1 W가 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동력들 대부분 내연기관, 외연기관이 전부 다 이런 열을 일로 바꿔주는 장치들이더라라는 거야. 자, 그때 이제 문제는요. 넘어갑니다. 기체가 하는 일이야. 자, 일은 W였지. 일은 뭐 곱하기 뭐였지? 힘 F 곱하기 이동거리 S였습니다. 그치? 네. 근데 기체는 얼마나 이동했는지 우리가 알아 몰라. 기체에서는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P 곱하기 델타 V로 표현을 해. 여기서 P란 압력을 얘기합니다. 기체의 압력. 델타 V는 부피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얘들이 어떻게 같은지 한번 볼게요. 압력 P라고 하는 녀석은요. 단면적 A에 작용하는 힘 F를 얘기를 해. P는 A분의 F야.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델타 V를 곱하래. 부피를 곱하면 어떻게 돼? 부피는 단면적 곱하기 뭐였어? 길이지? 네. 그러니까 부피 V는 뭐야? A 곱하기 거리 S야. AS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압력은 단면적 분의 힘이야. A분의 F고 V는 단면적 곱하기 거리 S. 왜냐면 면적에다가 이 거리를 곱해주면 전체 부피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세우면 높이가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P 곱하기 V는 어떻게 된다? A와 A가 없어져서 F 곱하기 S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 단면적이 A예요? 단면적이 A. 그지? 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체에서의 일은 뭐로?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로 표현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당연히 단위는 뭐야? 줄이 되겠지. 됐지요? 네. 이때 밑에 봅시다. 기체가 팽창하면 델타 V가 0보다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지는 거지. 0보다 커져요. 따라서 일은 0보다 크다. 즉 외부의 일을 한다. 기체가. 기체가 하는 거야. 반면에 기체가 수축하면 부피가 0보다 작아지니까 W가 음수가 되겠지. 네. 따라서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그 외부에서 일을 하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드는 거고 반대로 얘들이 팽창하면 외부로 힘을 내보내는 거잖아. 그렇지? 받았다 내보냈다 받았다 내보냈다 받았다 내보냈다 이런 식으로 피스톤 운동 같은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때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는요. 밑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더라? 부피. 일이 되겠지. 1. 1.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어도 상관없이 압력 곱하기 부피가 항상 뭐더라? 1. 1이더라. 근데 됐죠? 저번에는 델타 V. 그렇지. 델타 V라고 해줘야 정확한 거지.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기체가 한 일 외에 또 하나가 더 있어. 뭡니까?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가 뭐예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공간.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와 기체 분자수에 비례합니다. 기체 분자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절대 온도가 높을수록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요거는 비례식만 좀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이 내부 에너지 U는 뭐다? N 더하기 T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예를 들어서 월급이 나와, 그렇지? 네. 월급이 나오면 일부는 생활비로 쓰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일부는 뭐야? 저축을 하겠지. 네. 저축을 한다라는 건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 이건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야. 생활비로 쓴다는 건 외부로 나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저기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일이 되는 거야. 월급이 뭔데? 열량이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급받거나 내가 외부로 하는 일은 뭐야? 일과 내부 에너지 합으로. 그게 밑에 나와 있는 연력학 제1법칙. 외부에서 가해준 열 Q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외부의 한 일의 합과 어떻더라? 같다. 방금 얘기한 게 그거야. W를 저기 또 풀어줬네요. 자, U가 뭐였어? 델타 U가? 내부 에너지? 델타를 못 묶어줘요? 아니야, 그럼 이거 못 묶어. W는 1의 양. 그렇지. 외부의 한 일이 된다. 따라서 델타 U 더하기 P 델타 V가 연력학 제1법칙이더라. 법칙이 즉 여기서는 뭐야? 열 에너지가 뭐가 된다? 보존된다 이 말이야. 어떤 경우에든 간에요? 일부는 일로, 일부는 또 다른 에너지, 내부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 이 말인 거지. 됐습니까? 네. 그러면 기체가 열을 얻었을 때, 즉 Q가 0보다 클 때, 반대로 열을 잃었을 때도 있겠지? 네. Q가 0보다 작을 때. 밑에 나와 있잖아. 연력학 제1법칙의 의미는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된다. 됐지요? 네.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연력학 과정인데, 요거 진짜 중요한 거야. 연력학 과정 2번에. 자, 우리가 공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Q 외부로부터 받은 열량, 그치? 네. Q는 델타 U 내부 에너지와 뭐였어? 1의 양. P 델타 V 1의 양으로 나눠진다 그랬지. 항목을 하나씩 정할 거야. Q가 0인 경우, Q가 0인 경우, 그다음 델타 U가 0인 경우, 그다음에 P가 일정한 경우, 압력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V 델타 V가 0인 경우, 각각을 얘기할 건데, Q가 0인 경우 지금 여기에 몇 번에 나와 있냐면, 열량이 아니 4번이야. 4번에 뭐야? 수입이 없는 거죠? 그렇지, 열의 출입이 없는 단열 과정이야. 그럼 내가 벌이가 없어. 근데 내가 일을 하면 내 내부 에너지, 내가 저축하고 있는 돈이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수입이 없이 쓰기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 말인 거야. 이게 단열 과정이야. 외부로부터 들어오거나 나가는 열 에너지가 없다. 보존하려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뭐가?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0이다. 이거는 뭐야? 밖으로다까지 나 이거 등온 과정이야. 등온 과정. 온도 변화가 없는 과정이야. 온도 변화가. 몇 번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나와 있잖아. 1번, 2번 이런 식으로. 등온 과정. 그 다음에 압력이 일정한 경우는요, 등압 과정이고요. 압력이 일정하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요, 부피 변화가 일정한 경우는 등적 과정입니다. 요거를 기억해야 돼. 자, 첫 번째 갑시다. 부피가 일정한, 즉 등적 과정에서는요, 뭐가 0이야? 델타 V는 0입니다. 맞습니까?
델타 V가 0이니까 외부로 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외부에 한 일이 0. 0이다. 그런데 외부에서 일을 받으면 온도가 높아지지. 네. 온도가 높아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온도가 높아지면 내부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네. 그러니까 압력은 어떻게 돼? 네. 커져. 부피 변화가 0인 것뿐이야. 왜? 그 그림을 옆에 보면요. 피스톤 옆에다가 이렇게 고정 장치를 걸어놨어. 네. 그리고 여기를 가열해 준단 말이야. 이 내부의 공기를. 그럼 압력이 어떻게 돼? 커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P1에서 P2로 압력이 어떻게 그래프를 보면 증가한다는 얘기. P1에서 P2로 증가하더라. 압력이. 그러면서 온도도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렇지. 가열해 주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외부를 한 일이 없어? 네. 그러면 돈을 벌면 바깥에 안 써. 그럼 뭐만 해? 저축만 하는 거야. 네. 전부 뭘로 바뀐다? 에너지. 내부 에너지로 바뀐다. 오. 전부 내부 에너지로 바뀐다. 델타 V가 0이라는 게 부피 변화라는 게 0이라는 그렇지. 부피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 부피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전부 내부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상승한다. 압력도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상승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온도와 압력이 상승한다. T하고 P가 온도는 T, 압력은 P. TP가 증가하더라. 반대로 열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내려가요. 그렇지. 내려가겠지. 온도와 압력이 낮아지겠지. 부피 변화 없이 온도와 압력만 낮출 수도 있어요. 열을 빼서.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보통 열을 가할 뿐인 거야. 두 번째는요. 등압 과정입니다. 등압 과정은요. 뭐야? 압력이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보면은 V1에서 V2로 이동을 할 때 압력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그 밑넓이가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PV 그래프의 밑넓이가 뭐야? W1이라고. 근데 위의 그래프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 등적 과정에선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프의 넓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여기서는 W가 얼마가 돼? 0이 돼. 밑넓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화살표가 어떤 영역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냥 직선이잖아. 넓이가 0이라는 얘기지. 그 1이 0이라는 거고. 자, 등압 과정은 뭐야?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부피와 온도가 모두 어떻더라? 변한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부피도 어떻게 되고 증가한다. 그러니까 온도도 높아지고 부피도 델타 부피도 증가하는 과정.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과정들이 대부분 다 이 등압 과정이라고 보면 돼. 왜? 외부 공기의 압력이 얼마야? 1기압이지 보통. 그러니까 외부에서 눌러주는 압력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물을 끓이거나 피스톤을 가열하면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지겠지. 온도가 높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부피도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다만 압력만 어떻더라? 일정하더라.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올까? 아니지. 그거는 부피가 일정할 때만. 왜냐면 압력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공간이 커지니까 부피가 커지니까 압력이 일정하게 충돌수가 압력이라는 건 기체 입자들 사이의 충돌수를 얘기를 해. 그럼 온도가 높아지니까 얘들이 빨라지지만 부피가 커지니까 공간이 커져갖고 충돌수는 변함이 비례하니까 없다라는 거지. 빨라지는 만큼 커지니까. 자, 세 번째 온도가 일정한 과정, 즉 등온 과정입니다. 그러면 입자가 안 빨라진다는 거네요. 입자가 빨라지진 않네요. 어떤 거? 온도가 일정한 거? 그렇지. 그러니까 얘들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도 당연히 없다. 그럼 무슨 얘기야? 가해주는 족족 어떻게 된다? 다 써버린다 외부로. 네? 내가 열을 가한 만큼 다 써버린다고. 뭘로? 일을 한다라는 거지. 돈을 벌었는데 저축 안 하고 그냥 쓰기만 하는 거야. 하루살이 인생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기체가 한 일만큼 빠져나가. 자, 외부에서 가한 일의 양과 어떻더라? 똑같더라. 그지? 네. 그럼 여기서는
압력 변화가 어때? 압력도 어떻게 된다? 갔다 압력 내려와요. 어때? 감소합니다. 쓰기만 하니까 그 다음에 부피는 어떻게 된다? 델타 V는 커진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밑넓이가 뭐가 된다? W가 된다.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래프의 밑넓이 W입니다. PV 그래프니까요. 그렇지, PV 그래프. 이게 보일 법칙이지? 네.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열의 출입이 없는 단열 과정. 얘들은요, 뭐가 0이야? 열의 출입. Q가 0이야. Q가 0이야. 그 얘기는 뭐야? 밑에 나와 있지. 1에너지는 내부 에너지와 1에너지와 내부 에너지의 합이 얼마야? 0이 되는 거고. 따라서 1에너지는 마이너스 내부 에너지가 되겠지.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부피가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 온도 T는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얘는 부피가 감소하면 T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알겠습니까? 왜 합한 게 얼마가 돼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니까. 하나는 무조건 음수라는 거죠. 아니야. 음수가 아니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아 하나 무조건. 부피가 커지면 온도가 낮아지고 부피가 작아지면 온도가 높아진다. 이게 바로 부피가 커지는 게 뭐야? 단열, 팽창. 우리 구름 생성할 때 했었어. 온도가 기압이 낮아지면서 열의 에너지 흡수가 없이 기압이 낮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온도가 높아졌다고. 아니 기압이 낮아지면서 부피가 커지니까 온도가 낮아졌다고. 그지? 공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압력이 낮아져. 기압이 낮아지니까 부피가 커지겠지. 부피가 커진다는 건 외부로 일을 한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줄어든다. 즉 온도가 낮아지더라. 반대로 밑에 있는 건 단열 압축. 단열 압축은 뭐야? 압력을 키워서 부피를 줄여주면 부피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 외부로 일을 한다라는 얘기지? 내부 에너지는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외부에서부터 일을 받으니까. 그래서 W가 옆에 그래프에서도 밑넓이가 W고, 부피가 커진다? 그럼 온도는 어떻게 된다? 맞아요. 작아진다. 작아진다. 부피가 커지면 압력도 작아지는 거예요. 아니야, 여기서는 압력보다 그냥 부피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외부 압력이 커진다고. 이거 기체 내부의 압력이 아니고 기체 외부의 압력이 커지면서 부피가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그 기체 내부의 압력도 커지고 같이. 그러고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내려간. 높아진다. 아 높아져. 단열 압축이니까. 아 알겠습니까? 좀 물리를 하기 싫었지요 좀. 약간 부피가 커지면 온도는 내려가고. 그렇지. 부피가 커지면 온도는 내려가고, 반대로 부피가 작아지면 온도는 올라간다. 이건 반비례네요. 단위를 가질 때. 어렵구만. 어려워. 이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원이야. 어떤 건 비례하는데 어떤 건 반비례하는 거예요. 자, 거기 밑에 단열 과정 예를 조금 보면은 어때? 영동지방에서 공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위로 올라가. 구름이 생성되네요. 그러면 단열 팽창이 되지. 열 에너지 흡수 없이 압력만 작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부피가 팽창을 하고,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지.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 올라가.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들이 만들어지고 비를 쏟아 내린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내려올 때는 어떻더라? 수증기는 줄어들었어. 그렇지? 압력이 커지니까 부피가 작아지면서 온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다시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뀐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팬 현상이라고 불러. 팬 현상. 높은 산을 지나온 바람은 원래 바람보다 더 온도가 높고 더 건조한 바람이 온다라는 게 팬 현상이야. 왜? 올라가면서 수분을 다 비로 쏟아내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 열기관의 원리는요. 내가 외부에서 열을 공급해주면 가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로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부피를 변화시키지 않은 거야 이거는. 고정을 해놓고 열을 막 가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올라가는. 압력이 커지겠지. 네. 그랬을 때 부피 변화를 탁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나에서 다로 어떻게 돼? 줄어들은. 부피가 어떻게 되면서 커지면서 압력이 낮아지지. 네. 그때 외부로 이를 방출을 해.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다에서 나로는 어떻게 돼? 열을 방출을 하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 외부에서부터 일을 해주면 부피가 작아지면서 압력이 높아지는 거고. 요거는 이제 스털링 엔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과정으로 거기 사이에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일이 W의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그건 중요한 게 요 그래프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 어렵지. 자, 옆에 문제를 좀 풀고 개념하기 문제, 대표 자료 분석 문제 풀고 그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1번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에너지. 열 에너지. 그렇지. 열 에너지.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 온도가 같아진 상태. 평형 상태. 그렇지. 열 평형 상태. 그다음에 외부의 한 일은 압력과 부피 변화. 기체 내부 에너지는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에 비례하고 또 그렇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기체에 가해준 열은 내부 에너지, 그렇지? 외부의 한 일의 양과 합과 같다. 첫 번째, 부피가 일정한 과정 등적. 그다음에 기체 압력이 일정한 거 등압. 그다음에 기체 온도가 일정한 거 등온. 얘들은 다 일정인데 마지막 출입이 없어. 얘는 0인 거지. 단열 과정이 되겠지요. 자, 1번. 자, 부피가 한 1, W는 뭐야? P 델타 V가 될 거고. 맞습니까? 왜 P 델타 V? 1의 양은 P 델타 V잖아. Q 마이너스 델타 V라는 거. 응?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다. 맞지요? 온도가 같을 경우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 수가 많을수록 크겠지. 내부에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맞고. 제1법칙 열을 가하면 온도가 상승한다. 그러면 B. 부피가 증가한다. 부피가 팽창한다. 외부에 일을 한다. 야, 자 5,000줄의 열을 가했더니 외부에 2,000줄의 일을 해서 나머지는 얼마? 3,000. 4,000줄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지. 내부는 이상기체. 구름이 생성되는 현상 단열 과정. 압력밥솥을 하여 밥을 하는 일은 등적 과정. 튜브를 넣을 때 공기통이 뜨거워지는 현상은 선생님. 뭐야? 기다려봐. 공기를 넣었어. 그럼 뭐야? 뜨거워지는 과정. 이거는 뭐야? 압이 되겠지. 그 뭐지 저희 중2 때 막 복사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 여기 단열이 그거 그때 나온 거. 그렇지. 열의 이동 방법이 전도 대류 복사야. 지금 얘들은 열 에너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아까 열 에너지 이동한다 그랬잖아. 그게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야. 그건 이동하는 방법이고 얘들은 열 평형이랑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등온 과정 뭡니까? 리을. 단열 과정은 니은. 등압 과정은 기역. 등적 과정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실린더 안 압력은 일정하다. 맞네요. 온도가 일정하다. 아니지요. 여기 해준 이 W가 이렇게 밑에 있고 평균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오. 왜? 온도가 높아지니까. 외부의 한 일이 얼마? 0.084 곱하기 부피 변하니까 곱하기 1 곱하기 10의 5제곱이 되겠네. 계산하면 되겠죠? 0.084 곱하기 0.084 곱하기 압력이 1 곱하기 10의 5제곱. 맞지? 5개. 가한 열이 5kcal라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 자, 4,200이니까 5 곱하면은
1000이 되겠지. 아, 2만천에서 외부의 한 일을 빼줘야 되지. 얼마야? 8400인가? 네. 하나, 둘. 8,400. 2번에서 구했잖아. 외부의 한 일을. 8,400. 8400줄 맞지? 그럼 빼기 8400줄 해주면 내부 에너지는 얼마? 12,600. 줄이 되겠지. 됐습니까? 2만천이 4200 곱하기 5니까. 그치? 네. 자, 기체가 팽창하면 외부에 일을 한다. 맞고요. 수축하면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맞아요. 맞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외부로부터 받은 열의 양과 같다. 아니죠. 아니지. 외부 에너지와 그렇지. 합과 같은 거지. 일의 양과. 기체가 받은 열은 모두 내부 에너지 증가에 사용된다. 가. 왜? 등적이니까. 네, 등압 아니. 등적. 부피가 변하지 없는 거니까. 자, 얘는 2번은 나가 되겠지. 네. 등압이니까. 자, 2번. 가와 나의 같은 열을 가했을 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큰 거. 압력 더 커지겠지. 네. 왜?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온도는 더 높아지겠지. 외부로 하는 일이 있어 없어? 가는. W가 0인 거지. 나는 W가 0이 아닌 거고. 네. 그러니까 같은 열을 가했다는 건 Q가 같다라는 얘기고. 그지?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외부로 일을 안 했으니까 전부 내부 에너지로. 그지? 가는. 나는 내부 에너지 일부와 외부로 한 일로 나눠지겠지.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가가 더 크겠지. 맞죠? 한 일은 0이니까 틀렸고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고요. 가에서 기체가 한 일은 0이다. 네. 맞지요? 네. 가에서 기체 압력 증가한다. 네. 맞고요. 나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No. 아니 등온은 아니었으니까. 증가하죠. 됐습니까? 네. 자 넘어갑니다. 자 연력학체 2법칙. 몇 법칙까지 있어요? 2법칙 0법칙 1법칙 2법칙 있다니까. 0은 그 열평형. A와 B의 온도가 같고 B와 C의 온도가 같으면 A랑 C가 온도가 같다 이거. 0 말고 3이라 해주면 안 돼. 누가 정했어? 몰라 나도. 자 연력학체 2법칙입니다. 연력학 2법칙은요 방향성에 대한 법칙이야. 아까는 에너지 보존이었지. 연력학체 1법칙은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였는데 얘는 보존이 아니고 방향성이야. 방향성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높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을 한다 이 말이지. 자 이때 처음으로 나오는 게 가역과 비가역이야. 자 가역 과정이라는 건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가역 과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지. 갈릴레오 사고 실험.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쇠구슬을 굴리면 반대쪽에 원래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왔다 갔다 하는 바이킹.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진동하는 이런 것들이 비가역 과정은요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비가역 과정이라고 불러준다. 대표적인 게 뭐 있어? 기체의 확산. 내가 여기서 방구를 뻥 끼면 어떻게 돼? 공기가 퍼지지. 이거를 승주한테만 낄 수 있어 없어? 없어. 공기 중에서 진자 운동도 비가역. 왜? 점점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가 손실되니까. 열의 이동도 비가역. 됐습니까? 근데 이게 마찰이 없으면 진자운동 가역이잖아요. 그렇지. 마찰이 공기 중에 공기가 없다면. 자, 진자 운동의 에너지 변화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 읽어보면 돼. 그냥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멈춘다. 이때 연력학체 2법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가역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칙. 즉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한다. 맞습니까?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1법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가 무슨 말이야? 처음으로 돌아갈 때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인 거야. 1법칙은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뭐 연력학 법칙 쭉 나와 있고 여기 위에 멈추는 과정은 전부 다 뭐야? 비가역.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모두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버린다. 왜 열이죠?
마찰 등에 의해서. 그러니까 연력학제 1법칙 이게 무슨 얘기야? 원래 역학적 에너지 갖고 있었던 만큼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야. 에너지는 보존된다. 다만 뭘로 다시 올라가는 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연력학제 2법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스스로 올라갈 수는 없다. 다 끝난 거죠. 그렇지. 뺏겨버렸어. 자, 열의 이동과 연력학제 2법칙.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을 한다. 그치? 네.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 스스로 이동을 하는 거지. 스스로. 그러나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의 물체로 이동하지는 않는다. 이때 엔트로피라는 게 있어요.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야. 엔트로피가 크다, 더 무질서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변화는 점점 어떤 방향으로? 무질서한 배열 방향으로 진행한다. 규칙적으로 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야. 점점 불규칙적인 방향으로. 그치? 확산 같은 거네. 그렇지. 이런 것들. 뭐 하나의 거시 상태에 대응하는 미시 상태의 경우의 수를 얘기한다. 즉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거시라는 건 뭐냐면 결정이 돼 있는 거고 미시는 결정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결정돼 있는 것과 결정돼 있지 않은 것 중에서 어떻게 결정돼 있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 쪽으로. 그 무슨 얘기냐면 불규칙한 쪽으로 간다 이 말인 거야.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 이거는 거시 상태야. 미시 상태는 어떻게 퍼질지 모르지. 네. 방과후 땡 종치면 애들이 어디를 갈지 모르잖아. 그치만 그쪽으로 간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방향성이 있다라는 말도 되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어차피 똑같은 방향성이니까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그다음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다 똑같은 말이고 연료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야? 열 에너지를 전부 다 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빠진다. 그렇지. 운동 에너지나 그런 쪽으로. 아니 운동 에너지로 빠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또 다른 열 에너지로 빠진다. 근데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어. 또 확률이 낮은 방향으로 절대 안 가요. 그렇지. 애들이 학교가 자율적이면 안 가는 게 확률이 높잖아. 대부분 안 갈 거 아니냐, 그지? 자, 열기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를 가지고 열 에너지를 뭘로? 일로 바꾸는 장치야. 그럼 외부에서 Q1이라는 고열원의 에너지를 줬어. 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는 W, 그지? 일부는 내부 에너지 또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 Q2 저열원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열 효율이라는 건 내가 얼만큼 일로 썼느냐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일 효율 efficiency야. 효율이니까 얘는요 가열한 Q1분의 W로 계산하면 돼. 유용하게 쓰는 거. 100을 곱해도 되고 안 곱해도 되는데 100을 곱하면 퍼센트로 바뀌는 것뿐이다. 그러면 얘는 Q1분의 Q1 빼기 Q2라고 할 수도 있지. 왜 Q1에서 Q2를 뺀 게 W니까. 왜? Q1은 W 더하기 Q2니까. W는 Q1 빼기 Q2잖아. 그렇지? 따라서 얘는 1 마이너스 Q1분의 Q2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 열효율과 연력학제 2법칙.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으나 한 곳으로만 못한다는 거. 열은 스스로 일을 할 수 없고 모두 일로 바꿀 수도 없다. 즉 뭐야? 열효율이 1인 경우는 없다. 열이 모두 일로 바뀔 수는 없다. 일이 열로 바뀔 수는 있지만 열이 일로 바뀔 수는 없다. 됐죠? 자, 이때 카르노 기관이라고 해서 열 기관의 하나야. 그냥 열 기관인데 열 효율이 가장 높은 이상적인 기관이야. 그때 얘들은 뭘 가지고 똑같아. Q가 T로 바뀌었을 뿐인 거야. 온도, 절대 온도의 B를 가지고 아까 1-T Q1분의 Q2 있었잖아. 그렇지? 네.
그것처럼 얘도 1-에서 T1분의 T2로 나눠질 수 있더라. 순환 과정은 몰라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굳이 얘기를 하자면 에너지를 외부에서 받으면 부피가 증가하고 방출하면 부피가 감소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외부에서 에너지 Q1이 들어오면 부피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반대로 외부로 열 에너지 Q를 내보내면 부피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렇게 되는 녀석. 자, 두 번째 연구기관. 영원히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 결과부터 얘기합니다. 이런 연구기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공급 없이 어떻게 열을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일종 연구기관은요 외부 에너지 공급 없이 작동할 수 있어. 왜?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뭘로? 일로 바뀌고 또 일이 에너지로 바뀌고 에너지가 일로 바뀌고 일이 에너지로 바뀌고 그러다 보면은 외부에서 공급받지 않아도 내가 일을 했다가 거기서부터 일을 받았다가 또 일을 했다가 받았다가 할 수 있겠지. 그럼 끝없이 일을 할 수 있겠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좀 더러운 예지만 사람이 똥을 싸면 똥을 먹고 또 에너지를 내서 힘을 내고 또 똥을 싸고 또 에너지를 먹고 힘을 내고 이렇게 이게 가능하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똥 나올 때 이미 다 뺐잖아. 근데 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일부 열의 형태로 전환이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계속 쓸 수는 없다라는 거지. 진공 상태는 없잖아 이 세상. 그죠? 그거랑 뭔 상관이야 갑자기. 그러니까. 뭔가를 빠질 수 두 있는 번째. 상태는 없잖아요. 아니 그거 없어도 진공 상태였어도 열은 발생하지. 그래요? 이종 연구기관. 자, 이종 연구기관은요 낮은 온도의 열을 다시 높은 온도로 보낸다 이런 건데 개똥 같은 소리요. 왜 이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옆에 보트가 나와 있어. 보트는 석유를 태워가지고 엔진을 돌리는 거잖아. 열을 만들어서, 그지? 반대로 뭐냐면 바닷물에서 열을 빼와. 그럼 바닷물의 열이 차갑잖아. 차가운 데서 열을 뺏으면 얘는 더 차가워지는 거야. 그건 엔진을 따뜻하게 뜨겁게 만드는 거고. 바닷물이 가지는 열을 있는 데를 뺏어와서 바닷물은 더 차갑게, 엔진은 뜨겁게. 그러면 모터 똥꼬에서는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서 얼어서 얼음이 동동동동동동 나온다는 거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거꾸로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간다라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개념 확인 문제와 대표자료 분석 문제 마저 풀어봅시다. 봅시다. 첫 번째, 처음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는 거. 가역. 아이고, 그렇지. 가역. 두 번째는 비가역. 미역. 세 번째는 연력학체 2법칙. 그다음 네 번째 엔트로피. 자, 엔트로피가 증가, 확률이 높은. 그렇지, 높은이라고 해야 되겠다. 큰보다. 자, 에너지를 유용한 일로 바꾸는 거 열기관. 그리고 열효율. 그다음에 카르노 기관. 자, 가역 과정이다. X. B에서 A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O. 에너지를 공급해도 되돌아오게 할 수 없다. O. X. 그래요? 자연 상태에서는 되돌아갈 수 없지만 에너지를 공급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 비가역 과정, 열의 이동, 기체화 확산, 잉크의 확산,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가역이지. 네.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공기 저항이 있으면 비가역이 맞지만. 연력학 제 1법칙에는 위배가 되지 않지만 2법칙에는 위배가 된다.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아니죠. 고온에서 저온이지요.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면 열의 이동이 없는 열평형이 된다. 맞고요. 아니 열의 이동 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열의 이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열평형 상태가 되는 거야. 열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안에서 열의 이동은 있어요. 다시 고온과 저온으로 나눠지는 일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맞지? 이번에 X죠. 그러니까 뭐야, X가 맞아요? 오. 온도가 같아지면 열의 이동이 잠깐만. 열의 이동은 없다. 미안해. 물질의 이동이 있어. 물질. 완전히 단일됐다고 안 했잖아요. 아니야. 사기죠, 사기. 자,
1000줄에 열을 흡수하여 1하고 400줄, 600줄로 나갔대. 그럼 1이 얼마야? 이거 너무 엄청난 일을 400줄. 1000분의 400이니까 0.4 또는 40%. 0.4요? 열은 저온에서 고온의 물질 스스로 이동하지 않는다. 오. O. 1인 경화는 열기관 조절하지 않는다. O. 열은 모두 일로 바꿀 수 있다. 오. X. 왜요? 모두 바꿀 수는 있지만이라지 않습니까? 아, 잠깐만. 열로 바꾸는 거죠. 열을 모두 일로 바꾼다. 아니지. 잠깐만. 일이 잠깐만요. 일이 열로 바뀔 수는 있지만 열은 일로 바꿀 수 없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O. 왜요? 엔트로피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잖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그 다음에 기체에서 확산된 후 다시 모이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뭐에? 이 법칙에 의해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일어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아 잠깐만.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그렇지 낮기 때문에. 자 확산은 단열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기체의 확산 이건 비가역이지?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이건 1법칙. 네. 님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2법칙이 되는 거지. 이 문제는 2번 맞고 높은 곳에 낮은 것도 맞고 한 곳으로 모이지 않는데도 맞고. 근데 그 높은 곳에 낮은 건 1, 2 둘 다 포함인 거예요? 아니? 다 얘들은 다 전부 2법칙이잖아. 높은 곳에 낮은 곳은 원래 1법칙 아니었어요? 아니지. 1법칙이란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니까. 기체 확산 비가역 과정이다. 맞아요. 맞고. 압력은 감소한다. X. X. 팽창하면서 외부에 일을 한다. 오. 얘가 뭐야? 이게 1 아니지. X. X예요? 왜요? 기체가 팽창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거에 대해서 부피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피가 커지는 건데 얘는 일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 부피 자체가 커져야 되는데 이 상자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니까 상자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잖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역시 X. 예. 저요, 열교- 이쪽에. 자, 열효율 Q1은 뭐였어? 열효율 Q1의 Q1 열효율을 열효율은 E는 Q1분의 W잖아. 아 이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 뭐 하는 거야? 자,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과정, 즉 온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증가하는 과정 뭐 있어? 부피가 커져. T1에서 아니야. 지금 T1보다 T2가 온도가 더 높은 거잖아. 네. A에서 B 과정밖에 없지. A에서 비가정밖에 없어요? T2에서 T1으로 가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 아. 좋네. 자, Q1이 W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 맞지? 맞아요? 열 효율이 1인 거잖아, 이거는. BC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흡수한 열은 Q2이다. 맞아요? Q1이지. 아유, 뭐 하는 왜 그러는 거 거기 써 있는데 마. 거? 자, CD 과정에서 외부가 한 일만큼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당연한 거지? 예스. DA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은 Q2이다. 맞지? 오케이.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남은 시간 좀 문제 좀 풀고 가자. 앞에 거. 앞에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대단원 1단원을 다 했어. 지금 화장실 갔다 왔다. 일단 기다려봐. 잠깐만. 대단원 1단원에 총 8개의 소단원이 있거든요. 8개 소단원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6개 수단을 끝냈네요. 8개 다 했다니까? 예? 시공간 했잖아. 여기 나와 있는 그 무엇이냐? 개념학의 문제랑 그다음에 대표 자료 분석 문제. 이걸 좀 풀고 갑시다. 자, 이거 좀 풀어잉. 좀만 쉬었다가 풀어 시작.